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순종임금의 수라상을 동양의 약선 식유학적 가치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식품영양학적 분석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본 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고기국 백반, 온면, 붕어찜, 인삼차였었죠. 참 식단이 굉장히 수라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주재료, 소고기국 백반의 주재료인 소고기 한번 볼게요. 소고기는 동양에서는 무슨 영양소, 비타민, 탄수화물 이런 개념이 없고요. 동양에서는 기, 미, 귀경 이렇게 세 가지로 효능을 분석합니다. 기라는 것은 평하다. 이 소고기의 기운은 평하다. 소고기의 미는 달다. 귀경, 비위로 가서 작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배울 것입니다. 이런 기, 미, 귀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고기는 기혈이 많아지게 하고 또 근과 고를 강하게 합니다. 또 소화 기능을 증진시켜 주어서 비위가 허약한 사람한테 좋은 고기가 소고기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전부 다 단백질 식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동양에서는 소고기는 비위가 허약한 사람들한테 좋은 고기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백반의 주재료인 맵쌀을 한번 볼게요. 맵쌀의 기는 평하고 미는 달고 귀경은 비위로 귀경한다. 그래서 위를 보호하고 비위를 조화롭게 해주면서 이거 역시 비위가 허약하고 설사하는 사람한테 좋은 식품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아까 붕어찜 있었죠? 붕어찜은 그 기가 평하고 미가 달고 비위 대장으로 규경을 한다. 그래서 이 부종을 빼주고 또 혈과 맥이 잘 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붕어는 이 성질 자체가 온화하고 또 느슨하여서 수분을 잘 통하게 해서 부종을 빼주기는 하지만 갑자기 수분을 빼서 건조하게 하지 않으며 또 비를 잘 건강하게 보양하지만 갑자기 이 기가 체하지 않도록 이렇게 참 조합을 이루어주는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붕어입니다. 또 온면이 있었죠. 온면의 주재료는 밀가루겠죠. 밀가루의 기는 따뜻하고 미는 달고 심, 비, 신으로 규경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신장을 잘 건강하게 보양하고 갈증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기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재료가 바로 밀가루입니다. 또 인삼차가 있었죠. 인삼차는 기운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또는 약간 쓰고 또 비패로 규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몸의 기본이 되는 기, 특히 원기를 크게 건강하게 해주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좋은 액, 진액을 생성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인삼차입니다. 이 동양의학과 약선 식유학 기반으로 순종의 이 식단을 분석해 본 결과 어떤 것이냐? 비위를 튼튼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순종은 비위가 허약하여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했구나. 그리고 따뜻한 재료를 쓴 거 보니까 위장이 냉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비위가 허약하고 냉했기 때문에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 기능을 증진해 시켜주는 그 식단이 지금 현재 순종에게는 최고의 식단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복충해서 알 수 있냐면 1885년 고종실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가 입진한 의관이 전하는 말을 듣건대 세자궁이 감기와 채증으로 편치 않다고 하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신들이 의관을 거느리고 입진하여 탕제를 의논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세자궁, 순종은 어릴 때부터 감기와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채증을 앓았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 순종이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먹었던 그 음식의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로 그의 상에는 미음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특히 미음 중에서도 속미음, 바로 조를 이용한 미음, 그 다음에 소고기와 쌀을 함께 끓인 황육 백반탕,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으로서 그들의 이 효능을 봄으로써 순종이 몸에 이런 상태가 불편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현대의 시각의 영양소 균형은 부족하지만 순종의 몸의 상태에 가장 합당한 식사가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로 단순했던 이 식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식단은 영양소는 부족하고 균형이 안 맞지만 그 사람 몸에 딱 지금 맞는 약이 되는 밥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중에 뭐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뭐 기미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생소하시죠?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 언급하는 식품의 효능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서양의 영양소 개념과 대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식품영양학에서는 이 5대 영양소를 모르면은 우리 몸에 뭐가 어디에 좋으니 이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한편 동양에서는 이 기미를 모르고서는 약선, 약식동원 이것을 절대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식품을 동양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영양소와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좋은 식품 또는 보충제가 있어도 왜 현대사회에서는 만성질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식품과 음식을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양소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 영양소 불균형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식품에는 분석적으로 객관화된 수치로 나오는 영양소도 있지만 그 영양소 이외에 그 식품이 우리 밥상에 오는 과정에서 품어온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기미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미상궁 들어보셨죠? 바로 그 기미고요. 대장금에서도 우리가 막 장금이가 음식을 만들어내고 환자한테 음식을 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흰쌀밥을 제외하고 영양소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식품을 이 기미로 보고 판단해서 차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영양학과 약선식료학, 앞으로 이것을 잘 융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양 영양학도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동양의 약선 식료학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 영양학의 정보는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잊혀져진 우리의 동양의 약선 식료학을 함께 공부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식품영양학과 약선 식료학을 택하신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서양에서도 뭐 맞춤 식사라는 그런 말을 하고 그 먹는 사람의 상태를 고려해서 식단을 짜기도 합니다. 맞춤이라 하더라도 영양소의 맞춤으로 식단을 짜는 겁니다. 즉, 식품이 자연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품은 이 우주의 기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쪽도 100% 맞지도 틀리지도 않습니다. 이 둘을 융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식품의 효능과 특징을 정리해서 식단을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이 뜨거워서 안 맞아. 이게 바로 약선식료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양의 영양학 지식은 대체로 많이 알고 계세요. 뭐 유튜브라든지 TV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거의 다 전문가 수준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잃어버린 반쪽의 정보로 반쪽만 가지고 여태까지 밥상을 꾸리고 있었다는 성찰과 함께 온전한 밥상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동양의 먹거리에 관한 지식을 좀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익숙한 내용에 맹점과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는 미명 아래 사라져가는 또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의 전통 문화 가치를 바로 알아서 서구로 치우친 지식과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음식을 이해해가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드라마 대장금도 허준도 모두 음식, 건강, 치료를 위한 기본 지식은 바로 이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인 기미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셔서 더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자본주의 체계의 의료 체계라든지 서양 중심의 교육 체계 등에서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고 또 이 삶 속에서 서양 의학의 힘이라든지 식품 산업의 힘이 너무 커서 우리가 소통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국가 단체라든지 학자들이 인정하고 융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게 세팅된 판단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서양 과학자들은 동양의 이런 이론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또 표면적인 융합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의식이 이렇게 바뀌고 가고 있으니까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넓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 삶을 통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꾸준히 공부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유튜브를 개설할 때 그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이런 룰을 범하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다른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어렵지 않고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우리 몸에 말씀드렸죠? 문화적 DNA가 있기 때문에 맞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돼서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